활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도함수랑은 다르게 활용이 몇 종류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가 넓이 구하는 거. 넓이 구하는 기본 공식은 딱 하나인데 나오는 함수가 달라져요. x축이랑 1차 함수랑 2차 함수랑 3차 함수랑 누구랑 해서 나오는 함수가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이제 어떤 인수분해가 될 때가 많은데 그 경우는 공식 같은 걸 소개드렸거든요. 왜? 너무 정직하게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위에 종강 있잖아요. 여기다가 한번 공식을 한번 쭉 정리해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쩌면 이제 기본 공식은요. 어쩌면 기본 공식은 뭐다? 자, 인테그랄. 자, 왼쪽에다가 간단하게 하나 그림으로 좀 묘사해 드리자면 보통 이제 어떤 둘러싸인 부분이 있어요. 자, 둘러싸인 부분이 있고, 자, 이렇게 제가 위에 있는 식을 F, 밑에를 G라고 볼게요. 자, 이 넓이를 구할 건데, 자, 이 넓이 구하는 기본 공식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A부터 B까지 어떤 경계점이 있어요. 자, 이 경계점 알아보시고, 보통 이 자리에는 자, F 빼기 G라고 쓸 건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한다. 여기 기본 공식입니다. 이 자리가 이제 뭐 x축이든 뭐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뭐가 오든 간에 똑같은 공식이다.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어쩌면 이제 계산할 때 좀 쓰는 그런 테크닉을 소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세팅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웬만하면 이런 모양 많은데. 자, 이 경우에 이제 넓이 구하는 공식은 자, 암기하세요. 6분의 절대값 A. 그러니까 이 절대값은 이제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곱하기 자, 베타 빼기 알파의 3제곱입니다. 요거 외워서 이제 바로 가세요. 이거 전기해서 가는 거 엄청 오래 걸려요. 알겠지? 하나 더. 특별히 이제 3차식이 나올 때도 보통 인수분해가 하나, 둘, 세 개, 세 개의 인수로 될 때가 있어요. 이 경우는 알파, 베타 말고 소위 감마라는 게 하나 더 존재합니다. 3차식이며 이제 인수가 3개 나오죠. 이론상.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친구의 공식은 뭐다?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자, 베타 빼기 알파의 3제곱까지 똑같은데 자, 여기에 뭘 추가하자? 곱하기 자, 감마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까지 곱해줘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바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거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정리해보세요. 다 들었어? 마무리할게. 자, 밑에 있는 문제 있지? 자, 밑에 있는 105번 문제랑 그 밑에 있는 107번 문제 있죠? 자, 105번이랑 아니요 106번 각각의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5번에 1번, 106번에 1번 요거 연습도 할 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풀어와. 그래서 원래 이제 그래프가 없는 경우는 그래프를 또 그릴 줄 알면 훨씬 낫긴 해요. 특히 일부 문제에서는 뭐 뒤에 그런 문제 기억나? 저번에 그 나원이 질문했던 뭐 2등분대 넓이가 2등분대 그런 문제는 꼭 그려서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럼 한번 바로 가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조금만 빨리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자, 누구랑? 자, 2차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야. 여러분 다시 그릴 줄 아시면 요거잖아요. 여기를 말하는 거고 자, 못 그려도 항상 하는 게 비슷하다는 거지. 첫 번째, 뭐를 알아보자? 소위 이런 경계점이랄까요? 둘러싸이는 처음과 끝. 지금 보통 뭘로 알아온다? 자, 연립으로 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식을 한번 연립해 보시면 자, 그때 x값 얼마다? 0과 2.
되겠고, 이제 바로 넓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위아래를 체크해서 빼줘야 되는데 사실 공식을 쓸 거면 그냥 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절대값으로 해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0부터 2까지, 자, 뭐 얘가 2니까 한번 쓸까요? 자, 이렇게 해서 0을 빼주시면 되는데, 자, 이 친구가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자, 한번 물어볼까요? 이 상황에서, 자, 얘나야, 위에 필기했잖아. 자, A가 누구게요? 일단 마이너스 1. 자, 알파는요? 뭐 0, 베타는요? 그게 이제 딱 이제 각을 찾으셔야 돼. 또 어떤 친구는 그 각이 아닌데도 막 그냥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잘 찾아보시고 가는 겁니다. 자, 6번에 자, 절대값 A니까 양수로 바꾸세요. 그리고 두 개를 뺀 거에 3제곱. 그러니까 외우실 때 좀 말로 하시면 쉬워요. 근데 두 개 뺀 거에 3제곱하면 3분의 4다. 이렇게. 자, 밑에 있는 106번도 마찬가지예요. 3차 함수인데, 자, 이 친구도 한번 해보시면, 먼저 연립하시면 경계점 몇 개 나오나? 는 0 하시면 경계가 되는 점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나옵니다. 아마 실제로 머릿속에 아마 이미지가 있을 거야.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이 경우는 뭐다?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따로 하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따로 하셔야 돼요. 이 경우는.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쓸 건데, 자, 얘도 역시나 공식을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빼겠습니다. 공식을 쓸 거면 그냥 빼도 됩니다. 여기도. 그리고 한번 물어볼까요? 자, 가은아, 왼쪽 문제에서 감마라는 게 있잖아. 감마가 누구죠? 그리고 얘는 감마가 0이에요. 한 번 더. 나오나. 여기는 감마라는 게 누구일까? 감마가 누굴까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이겠지. 그러니까 감마라는 건 어쩌면 얘네 둘을 제외한 그 한 친구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셔야 되고요. 자, 바로 공식 가볼게요. 자, 얘의 공식은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위에랑 똑같습니다. 두 개를 뺀 거에 3제곱. 1의 3제곱. 그리고 곱하기, 자, 여기가 중요한데, 자, 어떻게 해라? 절대값 씌우시고요. 자, 감마에다가 마이너스 두 친구의 중점을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자, 빼보시면 자,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자, 얼마 나온다? 6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은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4분의 1? 잠깐만요. 12분의 3 4분의 1이 나오겠네요. 자, 오른쪽에 한 번 더 하시는 겁니다. 오른 한 번 더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두 개 더 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지.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확인 끝난 친구는 자, 오른쪽에 107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7번 문제는 뭐 어떤 활용인가? 어떤 상황이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번입니다. 자, 그럼 저는 잘 몰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본인들이 아신다면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그럼 뭐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고민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요 함수가 지금 시간에 따른 힘이네요. 힘. t가 시간, y가 힘. 오른쪽 그림과 똑같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힘이 많이 들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힘이 별로 안 드네요. 그리고 충격량은 저 넓이가 충격량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T가 적어일 때 1부터 10까지 충격량을 구해라. 그럼 얘는 이해만 하면 뭐 별건 아닌데요. 다시 보니까. 자, 같이 해볼 건데,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충격량이 요 그림에 나온 요 넓이를 말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충격량은 이제 넓이를 말한다는 거. 요것만 아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볼게요. 자, 1번 문제. 자, FT 함수를 주고 0부터 10까지 이 물체에 작용한 뭐를 구해라? 충격량을 구해라.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뭐 구하라는 얘기야?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란 말이야. 바로 가볼까요? 자, 0부터 10까지. 자, 이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아시잖아요. 얘 그려보시면 액추의 X축 위에 있단 말이야. 그냥 T제곱 하시면 되겠죠. 여기 위에 있으니 양수 나옵니다. 그래서 얘 푸시면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얘 푸시면 그냥 정답이 나와요. 3분의 1000. 이렇게. 넓이가 이거예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T가 0에서 10까지 똑같은데 일정한 크기의 힘 F를 작용해서 어쩌면 왔다 갔다 문제. 충격량이 1이더라. 넓이가 1이던데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미안. 충격량의 크기가 1에서 구한 얘구나 얘. 얘랑 같아지게 해줘.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정한 크기의 힘. 어차피 얘는 여러분 자, 요 F가 지금 힘이거든요. 얘는 일정하지 않죠. 얘는 T 값에 바뀌잖아 지금. T가 3일 때는 9가 되고. 근데 얘는 지금 어쩌면 이렇게 쓰면 더 잘 아실 거니까 함수가 상수함수, 그러니까 F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똑같이 적분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위에 함수는 일정하지 않았잖아. 이번 경우는 이제 함수가 F로 일정하다라는 게 일종의 상수함수를 말하는 거야. T가 1초일 때도 힘인 F고 2초일 때도 힘은 F고. 근데 이 충격량의 크기가 뭐랑 같게? 1번에서 구한 얘랑 같게 해줘. 그런 문제예요. 이 친구랑 같다 라고 식 세우시면 그때 F를 구할 수 있겠죠. 저 숫자를. 그 F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왔다 갔다 문제가 나왔습니다. 얘는 뭐 진지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런 활용 문제는 잘 읽어보시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아무래도. 자, 해보세요. 다음 장 갈게요. 다음 장이 110번 문장 풀어볼게요. 자, 110번 문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110번. 심플하게 말하면 오른쪽에 길이잖아요. 길. 이거 여기 파라로 보이네요. 길. 요 길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그림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직사각형이니까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하지 말고 뭘로? 정적분을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정적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건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힌트는 여러분들이 정적분에 활용해서 그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줄 알잖아요. 그거를 좀 상상해 보시면 좀 방법이 생깁니다. 자,
얘도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요 넓이를 구하래요. 혹시 우주야, 요 넓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진짜 10인 거 아시겠죠? 근데 혹시 10을 어떻게 구하셨나요? 그냥 이거는 거죠. 그렇죠? 아마 10 나온 친구, 그래서 가로가 10이고 세로 1이니까 10이잖아요. 맞는데 밑에 요 구하는 게 뭐냐면 정적분을 이용하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떤 식인지 어쩌면 요거 할 줄 알면 비슷하게 하면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정적분을 이용해야 되니까 먼저 뭐가 필요해? 좌표가 필요해요. 이 문제는. 자, 이 그림을 제가 뭐 제 마음대로 여기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어쩌면 저희가 앞에서 이제 배운 대로 하는 거 사실 배우는 대로. 자, 그 다음 뭐가 필요해? 여러분 넓이 구하는 공식을 떠올려봐. 그 다음 필요한 게 요 자리랑 요 자리에 처음과 끝이 필요하지. 근데 나와라. 이거 처음과 끝은 알 수 있는 거 아세요? 좀 쉽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자, x가 0부터 10까지겠죠. 이게 10m가. 0부터 10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함수 두 개가 둘러싸이면 위아래에 함수가 두 개 있잖아. 어차피 그 다음 뭐가 필요하다? 자, 어차피 이게 함수잖아요. 이 함수가 필요해. 이 함수가.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함수가 필요하잖아. 그쵸?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만들까요? 이 파란색을요, 제가 편의상 fx라고 적을게요. 뭐 있을 거니까요. 뭐 어떤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혹시 여러분들 이거 빨간색 혹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가은아? x 플러스. 여러분 혹시 이거란 말 동의하세요? 이게 일종의, 여러분 이게 일종의 있잖아요. 평행 이동 같은 거라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전부 다 1m로 동일하다는 말은 어쩌면 이게 약간 일종의 평행 이동.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얘를 fx라고 두면 얘를 fx 더하기 1로 둘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다? 자, 위의 식에서 빼기, 자, 뭐를 밑에 식을 빼준 거를 적분한 게 넓이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넓이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써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뭐가 보이세요? 0부터 10까지 FF가 지워지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얘를 구해보셔도 똑같이 10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른쪽에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실 어쩌면 얘나 쟤나 그런 의미에서 넓이는 같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차피 얘랑 얘랑 다른 게 뭐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자, 오른쪽에 얘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좌표를 옮긴 다음에 마찬가지잖아. 얘도 뭔가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두는 거죠.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구하시면 아 이게 똑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할 시간 드리고 넘어갈게요. 뭐 진지할 건 없어요. 자, 칠판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얘를 gx라고 두면 얘는 gx 플러스 1이겠죠. 평행 이동이니까. 두 개를 빼주시면 똑같이 뭐 1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10 나온다. 넓이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밑에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111번, 112번 설명하는 문제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이거 학교에서 한번 해주셨나요? 가은아?
해줬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죠? 얘는 이 설명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특수한 상황일 때 밑에 보시면 기억나? 이런 특수한 상황일 때 이 결과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어떤 홀수일 때는 0이다. 짝수일 때는 이런 테크닉. 사실 근데 그거에 관한 설명이 이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그거에 관한 설명인데 그럼 설명했으면 한번 해야 되나? 빠르게?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자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아시죠? 자 이 테크닉은 얘나야. 우리가 이 테크닉은 F가 홀수일 때야 짝수일 때야? 그럼 이거 짝수일 때 쓰는 거 아시죠? 특히 어떤 어려운 문제는 이거 꼭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치? 그런데 자, 위에 거슬러 가보시면 사실 저희가 짝수라는 말은 저희끼리 쓰는 말이고 원래 이제 그게 조금 더 거슬러 가면 y축의 대칭인 함수 중에서 예시 중에 이런 짝수가 있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거에 관한 내용이야. 이거를 한번 증명해 봐라. 뭐를 통해서?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증명 방식은 뭐냐면요. 지금 상황이 y축에 대해 대칭이잖아.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요 넓이랑 나오나 요 넓이랑 어떨 것 같아요? 넓이가 같겠지. 사실 그 넓이로 증명이 가능해요. 이 내용은. 사실 뭐 말로도 가능하긴 해. 그럼 넓이가 똑같으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당연히 0부터 a까지 넓이의 2배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로 해서 증명은 가능한데 얘를 조금 더 멋있게 증명하자면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넓이를 구해볼까요? 여러분 요게 뭐냐면 요 왼쪽 넓이인 거 아시죠? 자 지금 요 그림 보시면 y축의 대칭인 상황이니까 이 넓이랑 오른쪽에 이 넓이랑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요시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오른쪽 그림에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여야 되는 게 그러므로 얘를 보일 차례거든요. 얘를 여러분들이 배우신 성질, 그 들렀다 가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는 성질을 쓴 겁니다. 분리할 수 있고, 자, 이 자리에 뭘 쓰자? 이 자리에 얘를 쓸 수가 있어요. 같다고 했잖아요. 자, 이 자리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저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이거 2개를 묶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증명도 됩니다. 증명도.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증명을 모르겠으면 그냥 외울게요. 이런 짝수 애들은 이렇게 가능하고 홀수 애들은 0이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위에 있는 113번 같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 내용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2 문제는 그냥 저거 정적분 계산해 보시면 0 나오거든요. 그렇게 증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활용은 속도랑 거리, 움직인 거리 이런 거 나오는 문제인데 자, 오랜만에 114번 오랜만은 아니죠. 자, 11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3개가 보통 세트 메뉴예요. 이제 위치 네. 친구들 다이어리 다이어리요? 뭐 학생도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거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이어리가 이렇게. 자, 114번에 위치라는 말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 그리고 움직인 거리 일단 이 3마리 뜻부터 이해하세요. 뭐 간단히 말하면 위치는 정말 그 시간에 딱 위치를 말하고 위치의 변화량은 이제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큼 변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움직인 거리는 이제 그 차이가 아니라 전부 다 움직인 그 동선을 다 더해줘야 돼요. 일종의 이제 넓이 구하는 것과 닮았다는 거죠.
자, 이 문제 한번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위에 보시면 속도 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는 이제 전범이니까 도함수에도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주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치 함수인지, 속도 함수인지. 뒤에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이게 위치랑 관련된 건지 그거에 따라 우리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속도 함수인데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위치라는 말. 자, 이 위치는 굳이 말하자면 무슨 문제다? 부정적분 보통은 이어서 대입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 부정적분 관련 문제라 보시면 되고, 즉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있는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이론상 위치 함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을 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C라는 게 생기는데, 자, 이번 문제는 C가 혹시 우주에 얼마인 줄 아세요? 마이너스 1. 자, 첫 번째 문장에 이 친구 어디서 출발했대요? 자, 1의 지점에 출발했다고 했잖아. 즉 다시 말하면 t 값이 0일 때 위치가 1이라는 말 맞나요? 저 말이. 그래서 여기다가 0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c 값이 얼마나? 1입니다. 그래서 c 값 구하는 멘트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포지션이 이게 이제 정적분 포지션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한번 구하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저 변화량 구하는 계산이 나와버립니다. 자, 왜 그렇다? 자,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여러분 아시죠? 위치 함수가 나오잖아요. 위치 함수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 뭐 할 차례야? 요 3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한 걸 빼줄 거 아니야. 그게 일종의 변화량입니다. 그 사이의 차이가 나와서 보통은 이제 이 문제는 정적분 문제다 라고 기억하세요. 자, 여기다가 3 대입한 거에서 여기다가 1 대입한 걸 빼주시면요, 시간 관계상 100개일게요. 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요만큼의 어떤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자, 움직인 거리는 자, 결국 이제 포지션은 뭐다? 요게 이제 바로 앞에서 배운 넓이 구하는 내용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다 궁합이 좋거든요. 자, 어디에 넓이를 구하냐면 위에 있는 속도 함수와 누구 사이에? x축 사이에 좀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원래 넓이 구하는 과정을 따라가 볼까요? 위에 쓸게요. 자, 경계점 먼저 구해야 되고 t 값이 얼마 나온다? 자, 0과 2가 나오는데, 자, 어쩌면 맨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일종의 가위처럼 쓰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t가 1부터 자, 가운데 2가 있네요. 3까지.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넓이를 구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보시면 정답은 얼마 나오지? 6 나와요. 6. 정답은 6이 나오는데, 혹시 이제 몰랐던 친구는 여기 페이지에 잔뜩 있거든요. 꼭 연습을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부 문제는 이제 좀 간접적인 표현들이 나오잖아. 예를 들어 117번에 117번에 1번 문제 보이세요? 예를 들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자, 이때는 나오나 어떤 일이 생긴다고? 속도가 0이다. 이런 간접적인 표현을 저기 앞에랑 공유하니까 같이 공부하세요. 속도에 0 대입해서 시간 나오겠죠. 그때 높이 물어봤으니까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대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할게요. 다음 장이 119번 문제. 오늘은 좀 시간을 두니까 교과서 좀 도와드리고, 오늘 소다로는 뭐 빨간색 체크는 없었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119번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바로 이어서 하게 될 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주는 문제가 있는데, 그 그래프를 줘도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지.
얘는 오래 안 걸리니까 조금만 드릴게요. 힌트는 방금 저희가 앞장에서 움직인 거리는 사실상 넓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속도 함수에서는 그 움직인 거리라는 게 그 넓이랑 같은 거야. 넓이랑. 자,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오른쪽에 자, 체크할 부분, 이게 무슨 함수인지 속도 함수입니다. 자, 속도 함수니까 만약에 가속도를 모르면 접선을 보시면 되고 위치를 모르면 이제 적분을 한 거를 상상을 해야 돼. 여기 적분의 넓이를 떠올리면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자, 1번 문제. 출발한 후 2분 동안 누가 자, B가 여러분 얘가 B거든요. 얘가 움직인 거리니까 자, 뭘 구하자? 넓이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기 특징은 뭐냐면 이런 넓이를 좀 구할 수 있게끔 나올 거예요. 넓이를 구해볼게요. 가로가 2, 세로가 300, 넓이 구하면 300 나오겠네요. 자, 단위는 여기 보시면 이제 미터라고 써 있으니까 300m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300m. 자, 이어서 2번 문제. 그럼 여기에 이제 색칠한 이 부분은, 자, 색칠한 게 여기거든요. 이 부분은 뭘 의미할까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까? 여러분들, 요 넓이는요, 아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넓이에서 누구를? 이 파란색 넓이를 빼준 거죠. 그럼 결국 쟤는 뭘 의미한다? 어쩌면, 자, 이렇게 쓰면 될까요? 1분일 때, 자, 여기가 1분이니까요. 1분일 때 어쩌면 두 사람의 거리의 차 정도가 되겠네요. 저게 저만큼 지금 거리가 차이가 난 거잖아. 1분일 때 두 사람의 뭐 움직인 거리의 차, 움직인 거리의 차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저게 이제 넓이가 꼭 움직인 거리니까 지금 저만큼 차이가 생겼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막간의 질문. 그럼 얘나야 지금 1분일 때 누가 더 멀리 간 거예요? 지금 둘 다 동시에 같은 곳에서 출발했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누가 더 멀리 갔죠? A겠죠. 다시 말하면 넓이가 누가 더 크냐는 얘기예요. 또 넓이가 큰 만큼 저만큼 지금 더 멀리 간 거지. 어쨌든 아시겠죠? 그런 식의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야. 그리고 이게 이제 발전되면 시험에 나오는 내용 130번입니다. 이 문제가 발전되면 다음 장에 있는 다들 기억나세요? 이 130번 문제가 딱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드는 생각. 이번에 분명히 이런 그래프 문제가 하나 나올 건데 그게 이제 저기 앞에서는 보통 위치 함수의 그래프를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걸 주면 여기 파트라 보시면 돼요. 다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걸 주면 여기 파트라 보면 되고 넓이를 못 구하는 걸 주면 아마 주어진 게 위치 함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혹은 사실 뭐 이 상태에서도 앞에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쩌냐. 간단하게. 시간을 보아하니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겠다. 원래 뒤에 대단한 문제 중에서도 한 두 문제 설명 드릴까 했는데 그거는 뭐 고민해보세요.
자,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씩 수학 공부하세요. 최소. 그것도 안 하고 성적 달라고 그러면 욕심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11시 반까지 여기 옆에 4강실 오셔가지고 보통 오셔도 처음부터 질문 안 하잖아. 질문할 거 준비해 주세요. 30분 동안. 채점도 하시고 넘어오자마자 30분 이어서 질문 쫙 받을 거예요. 알겠지? 자, 이 문제는 자, 마지막으로 풀게요. 자, 이번 문제는 속도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어. 자, 딱 나오자마자 뭐부터 해라? 여기 사이에 넓이를 먼저 다 구해주세요. 자, 구하실 때는 조각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 팁 드리자면 밑에다가 얘가 지금 속도함수 그래프거든요. 밑에다가 약간 위치함수 그래프 하나 그려보세요. 이걸 이렇게 그리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간격이 지금 넓이가 1, 2, 1 이런 거니까 간격을 딱 1 간격으로 세팅을 할까요? 이렇게. 가끔 분수가 나오면 분수까지 이제 표현이 가능하게끔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방심하지 말고 첫 번째 문장에 자, 어디서? 자, 1에서 출발한다라고 써있네요. 자, 여기서 출발입니다. 자, 여기서 자, 한번 표시해 볼게요. 아, 하나 더 필요하겠다. 5까지 쓸게요. 5까지. 자, 첫 번째, 자, 1까지 갈 때 보시는 것처럼 1초 상간에 1만큼 갔어요. 속도에서 이 부호는 방향을 의미해. 양의 방향, 음의 방향. 그리고 1초 동안 이만큼 더 가시고요. 그 다음 또 1초 동안 여기까지 옵니다. 총 어쩌면 4만큼 움직인 거야. 여기서 자, 멈췄다가 여기 멈추죠. 반대로 갑니다. 자, 음의 방향으로 1만큼, 한 번 더 1만큼. 자, 요렇게 이제 옮기시면 돼요. 그럼 얘를 보고 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가보시면 1번. 자, 처음으로 운동 방향 바뀌는 순간에 점피의 위치. 내 우주야 얼마일까? 보겠죠, 여기 바뀔 때. 이제 보고 하면 되는 거야. 되게 쉬워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만 잘하면 되게 쉬울 겁니다. 이거 한번 잘해보세요. 자, 밑에 2번. 출발한 후 5초 동안 움직인 거리. 이건 나오나 얼마지? 그렇죠. 거리는 다 넓이를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이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할까 그러면? 자, 오늘 숙제 말씀드릴게요. 자, 숙제는 일단 복합선이 여기 뒤에 이제 여기 한 50문제예요. 50문제 별로 많지 않거든. 50문제 되니까 요거 한번 싹 풀어봐. 자, 마저 풀어보시고 뒤에 넘어가서 자, 오늘 여기 소단원 문제를 좀 드릴게요. 좋다. 자, 오늘 소단원 문제는 원래 준비한 것보다 좀 줄이겠습니다. 68까지만 풀게요. 자, 66부터 68까지만 드릴 테니까 이게 부정적분이거든. 앞에 다 계산은 또 걔가 나오고 뒤에 있는 이제 발전 문제도 제가 미리 봤는데 그냥 할만해요. 없잖아요. 할만하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토요일날 11시 반까지 오세요.